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하늘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일까요? 이 동부지역 돈바스 점령을 위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군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진격 속도가 느려지니까 당황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러시아군은 당초 이 돈바스 지역이 대도시도 없고 산도 없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빠른 속도로 진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라스푸티차라고 불리는 돈바스 지역의 진흙탕 때문입니다. 평원이 대부분이 이 돈바스 지역은 봄이 되면서 겨우 내내 얼어붙어 있었던 땅이 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들은 거대한 진흙 뻘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라스푸티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 러시아 탱크와 군용 차량들에게는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최악의 우크라이나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BBC는 지난 2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이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음에도 지난 24시간 동안 전선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저항과 반격할 시간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예견돼 왔었습니다. 이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4월은 전쟁의 때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본격적인 전쟁은 여름철에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여름이 돼야지 비로소 땅이 마르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탱크도 마음껏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도 그런 거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마무리 시점을 5월 9일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로 잡아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의 진흙벌밭을 뻔히 보면서도 일단 진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내 러시아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듭니다. 특히 일반 차량보다 훨씬 무거운 탱크나 장갑차의 경우에는 이 라스푸티차를 통과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이미 그런 도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철저한 방어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샘 크레니 에반스 연구원은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신속히 이동하려면 탱크나 장갑차가 간선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로 진군해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차량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이 라스푸티차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와 철도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수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러시아군의 작전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이죠. 이 라스푸티차는 보통 3월에서 4월에 해변기 그리고 10월에 가을 장마철에 극에 달합니다. 이때는 웬만한 자동차도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라스푸티차는 역사적으로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었습니다. 1941년에 독소 전쟁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은 나치가 설마 이 라스푸티차를 뚫고 침공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치는 이 스탈린의 예상을 깨고 진격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 나치군은 모스크바 전투에서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대지 때문에 탱크와 장갑차가 모두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전투 차량 대부분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되었고 당연히 병력 이동도 또 보급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결국 대피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폴레옹 역시 이 라스푸티차로 인해서 주력 부대인 포병대 이동이 매우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진군 속도가 제한되면서 식량 부족으로 패배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1월이나 2월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 북부의 수도 키우가 아니라 돈바스 지역을 우선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도 바로 이 돈바스의 라스푸티차 때문이었습니다. 3월만 돼도 이미 진흙벌밭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4월이 되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뒤늦게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푸틴입니다. 푸틴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요. 더더욱 군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정보맨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돈바스의 라스푸티차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냥 지도만 보고 진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무모한 푸틴의 진격 명령에 이의를 달면서 반대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푸틴의 지시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토를 달 수 없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라스푸티차만 러시아군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돈바스 전역에 걸쳐 있는 강들이 러시아군의 진격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강들에 걸쳐 있는 다리들을 폭파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4월에 들어서면서 얼었던 눈들이 녹게 되니까 상당한 물이 이 강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들의 다리가 끊기게 되면 강의 도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전략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윌리엄 알베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베르크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1939년 40년 겨울의 전쟁, 그러니까 당시 핀란드 군대가 수적으로는 열세이면서도 호수와 강을 이용해 가지고 소련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더 타임스에 밝힌 겁니다. 알베르크는 이어서 러시아군이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대규모 기동전을 벌이면서 수적 우세 전략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돈바스의 자연 환경은 이미 그런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공격을 위한 시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지움 근처에 실버스카이 도네츠에 다리를 건설하려던 이 러시아군 19명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전원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싱크탱크인 루시의 지상전 전문가인 잭 와틀링 박사는 돈바스 지역에서 강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강의 교차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돈바스 장악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와틀린 박사는 이어서 당연히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기 위해 작전을 펼치겠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로 인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력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은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군은 최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충 따져봐도 5배 정도나 많은 병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거죠. 러시아군은 장비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러시아가 돈바스와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 그리고 벨루이키, 로빈키 등 3개 지역에서 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비들은 돈바스 지역 북부인 루안스크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이유는 북부 지역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푸틴이 명령한 대로 5월 9일 이전에 대대적인 공세로 도시들을 파괴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를 선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이미 돈바스 지역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루안스크주의 90%, 도네츠크주의 50%는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주요 전투 지역은 루안스크주의 루비즈넥,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또 포파스나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우위죠.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야크는 돈바스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푸틴을
협상장으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이는 돈바스에서 물러설 수 없는 끝장 전투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 이상의 자신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배경에는 앞서 언급했던 자연환경적 요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엄청난 화력 지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하는 고스트로는 이 돈바스 전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러시아군에게 치고 빠지는 전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라스푸티차로 진격이 늘어진 이 러시아군 탱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재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라스푸티차로 인해서 다방면에 동시 진격도 어려워지고 여기에 강물로 진격 루트조차 막힌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대놓고 진격을 하자니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군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맞춤형 지원도 이를 통해서 극대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무너진다면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푸틴 정권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의 정보당국은 전쟁 승자는 결코 러시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푸틴이 지시한 돈바스 전투가 라스푸티차에 빠진 러시아 탱크들 같이 푸틴도 심리적인 라스푸티차에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